제목은 문자의 짓이고요. 번역괴담입니다. 이건 작년에 경험한 일입니다. 작년 3월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몇 주 동안 그냥 놀러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친구에게서 한가하면 드라이브나 가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야, 남자애 둘이서 한밤중에 뭔 놈의 드라이브냐, 병신이냐? 라면서 비웃어줬지만 친구는 어쨌든 가자고 말했습니다. 거절한다 해도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그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에 도착하니까 친구는 부모님께 빌린 듯한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이 새끼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의 여자 사람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디서 좀 본 듯했는데 저희와 같은 학교 옆반 애들이었습니다. 사정을 듣자니 그 친구가 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문자를 날렸는데 의외로 간단히 오케이 해줬다는 듯. 일단 넷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조금 일찍 밥을 좀 먹고 어디 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 시골에 놀러 갈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다를 보러 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떠들썩하게 노는 도중 한 여자애가 자신의 핸드폰을 보더니 야, 하지마. 야, 누가 이런 거 보냈어?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이었는데 거기에는 다음 신호에 있는 교차로에서 오른쪽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기에 누가 보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 같은 건 보내지 않았고 친구는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보낼 수가 없었고 옆에 있던 여자는 처음부터 문자가 온 친구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썼으면 바로 알았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갔고 누군가 악질적인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고 야, 우리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지시하는 대로 해볼래? 라고 반장난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마 이때 모두가 3명 중 누군가의 장난이겠지 라고 생각한 듯이 그랬더니 A랑 B양과 C양 모두가 재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유턴해서 왔던 길을 돌아가서 문자에 있던 지점에 교차점으로 갔습니다. 지시대로 꺾어서 그대로 길이 나 있는 대로 가면서 우리들은 야, 누구냐 하면서 범인 찾기를 하고 있었는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C양의 핸드폰이 울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똑같은 번호로 다음 신호의 왼쪽, 그대로 직진이라고 써있었고 이번에도 그 지시대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자 B양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B양과 C양은 뒷좌석에 같이 앉아있어서 문자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 A는 운전 중이기에 문자는 할 수가 없었고 앞에 있는 저는 뒷사람에게 보이지가 않았죠. 조수석에 있는 저는 3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되어서 확실히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게 당연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의 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야, 아니거든. 야, 진짜 나 아니야. 라고 변명하면서 야, 그러면 모두 핸드폰을 보이는 장소에 두면 되잖아. 그리고 문자 오나 안 오나 확인해보자고. 야, 뭐 우리들 위에 누가 보낸 장난이라면 그래도 문자가 오겠지. 라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범인이든지 적어도 이 방법으로 하면 우리들 중 누구인 건지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인지를 알 수 있었죠. 전원이 보이는 곳에 핸드폰을 놓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여자의 것이 아닌 제 친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디 서점에 교차점에서 왼쪽. 쓸데없이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예상을 설명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들 아는 누구 장난이야. 여기 없어도 길을 지정하는 건 이 문자고 어디를 어떻게 꺾으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야,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에 어디 도착할지 확인해볼까? 라면서 여자애들 앞에서 강한 척을 했습니다. 친구는 뭐 그렇겠지 라고 대답하고 그 여자애 2명은 그래도 좀 무섭다 라고 말을 해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문자에 온 장소대로 교차점에서 꺾었지만 좀 불확실했고 그곳이 지시대로의 길인지는 모르고 제대로 지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 말의 모순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그 뒤로 저희들은 문자의 지시대로 갔고 결국 사람도 불빛도 없는 산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중에 화장실에 가려 휴게소에 들렀을 때 저는 친구에게 살짝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그래서? 야,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누구한테? 저는 친구가 그런 연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나 아닌데? 야, 네가 누구한테 시킨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범인이 아닌 걸 알았고 그럼 그 여자의 둘 중 한 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차에 돌아가서 물어봤지만 두 사람도 저나 친구가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저희가 범인이 아닌 것에 놀라는 듯 했죠. 그 뒤 차 안에 공기가 가라앉았지만 친구가 야, 뭐 꼴이네 보면 알겠지. 야, 가자. 그 뒤로도 인기척도 없는 산길을 발신인 불명의 수상한 문자의 지시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Y자길에서 왼쪽으로 턴. 조금 가보니까 확실히 Y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가는 것을 망설이면서 차를 멈췄습니다. 지정된 길은 포장도 돼 있지 않고 어두컴컴한 산길로 도폭도 좀 좁고 한번 들어가면 유턴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정식 도로가 아닌 듯 내비게이션에도 도로가 찍혀있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길 입구의 한쪽에 윗부분이 없는 수호신 같은 석상이 있어서 더더욱 불길한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한 명이 불안한 얼굴로 진짜 갈 거야?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도 역시 불안해져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차를 출발시켜서 문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야, 잠깐 기다려. 일단 차 좀 멈춰.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계속 그 길로 가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애들도 당황해서 야, 너네 장난치지 말고 좀 그만해! 라고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왠지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눈은 풀려있고 표정도 없고 이렇게까지 주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한 순간 저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서 크락션을 눌러대면서 힘껏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차는 크게 흔들리면서 멈추고 크락션의 소리만이 새카만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A가 돌연 오라? 라고 말하면서 정신이 좀 든 듯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왜 좀 이상한 길에 들어와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차는 지금 포장된 길에서 20m 정도 떨어진 길 옆 들판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와 B양, C양 이렇게 저희는 친구에게 뭘 생각하고 있어? 장난해도 좀 정도가 있지!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스스로가 차를 움직였다는 자각조차 없는 듯 야,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경직된 얼굴로 있기에 대화가 전혀 되지가 않았죠. 각자 핸드폰에 확인하니까 모두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직진. 문자 확인 후 침묵이 흐르자 C양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머리를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B양도 참고 있었지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또 그때 전원의 핸드폰이 일제히 문자가 울렸습니다. 여기로 와, 빨리. 더 이상 영문을 알 수 없게 된 저는 A에게 일단 왔던 길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그래, 이거 뭔가 좀 위험한 것 같아 라면서 차를 후진시키려고 했는데 클러치를 밟고 있지도 않고 기어를 넣은 듯한 이상한 소리뿐이고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불안한 얼굴로 필사적으로 후진기어를 넣으려고 했는데 후진기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희미하게 구부러진 길 앞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야, 잠깐 조용히 해봐 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더니 확실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멀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방울을 울리는 듯한 소리와 다수의 사람이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쪽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애 중 한 명이 왜 그래? 뭔가 들려? 라고 불안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방울 같은 소리하고 발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애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고 옆에 있던 여자애를 다독일 뿐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친구에게 야, 아직도 후진 안 돼? 라고 물었지만 아씨,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뿐. 이때 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 듯하지만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뭘 생각했는지 야, 내가 저걸 뭔지 알고 온다 라고 말하고 말리는 걸 듣지도 않고 혼자서 차에 내려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사람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의 저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간 우두컴컴한 길을 달리니까 방울소리와 발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니까 10m 정도 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뭐야,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등 뒤에 한기가 돈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겪은 적이 없는 우환과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집단으로 막대기의 끝부분에 방울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들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방울이 울렸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저는 그걸 본 순간 저건 좀 위험하고 다가가면 안 되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견상에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 그 집단의 분위기랄까 기백이랄까 그런 것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전력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차에 돌아오고 저는 친구에게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밖에서 나랑 같이 차를 밀자. 여자애에게는 운전석에 타서 핸들 좀 잡아줘.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빨리. 다행히도 제가 미친듯이 말하니까 그 둘은 영문도 모른 채로 저의 말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와 비양은 제가 굉장히 창란된 상태에 압도되어서 이유를 물을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방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좀 더 밀어! 빨리! 차가 10m 정도 움직였을 쯤에 차 안에서 시양의 비명과 비양이 잘 모르겠지만 빨리 해! 라는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차 안에 놔뒀던 저희들의 핸드폰이 아까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더욱 차를 밀어서 이제 조금이면 왔던 길에 나갈 곳까지 왔을 때 크락션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와 A가 운전석을 바라보니까 비양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 안쪽을 필사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A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의 그것이 바로 뒤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리는 7에서 8m 정도였을까요? 전신의 털이 거꾸로 선다는 것은 이런 일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모두 지금까지 겪어본 적도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와 친구는 땀을 흘리면서 전력으로 차를 왔던 길까지 밀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재빨리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비양이 그대로 엄청난 기세를 운전해서 그 장소에서 도망쳤습니다. 차는 아까 들렸던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요. 저와 모두는 뭔가에 빠져버린 듯한 방심 상태로 차 안에서 쥐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제 핸드폰에 눈이 가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문자는 무려 37건이나 왔습니다.
용서 못한다는 내용의 문자였죠. 등골이 다시 오싹해졌고 저는 세 사람에게 문자는 보지 말고 지우라고 말하고 아침이 되면 근처의 신사에서 액땜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 마을로 돌아와서 아침까지 시간을 때운 저희는 근처 신사에서 액땜을 했습니다. 결국 그 집단의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왜 그런 문자가 왔는가? 왜 우리들인가? 그 집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는 모두가 알 수가 없었죠. 액땜을 할 때도 모든 일을 그대로 얘기했지만 신주님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액땜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뒤엔 저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말이죠.